진정한 부는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진정한 영향력은 이름 앞세우지 않습니다. 30년간 호텔 로비에서 꽃을 가꾸던 한 할머니의 놀라운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오만했던 젊은 호텔 사장의 삶이 뒤흔들립니다. 그가 마주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꽃이 피워내는 것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꽃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피어난다는 진리,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중심부 간판도 필요 없는 명성을 자랑하는 그랜드파크 호텔의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대리석 기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들이었죠. 로비 한가운데 놓인 화려한 꽃 장식부터 접수대와 라운지, 테이블마다 놓인 작은 꽃병까지 모두 한 사람의 손길이 닿아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옥자는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허리가 곧았어요. 그녀의 손은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꽃을 다루는 순간만큼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섬세하고 날렵했습니다. 이른 새벽 도매시장에서 고른 최상의 꽃들을 카트에 실어 호텔 구석구석을 돌며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 그녀의 하루 일과였죠. 문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로비 매니저 김주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문옥자는 미소로 답하며 말했어요. 꽃은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을 때가 가장 예쁘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직원들은 모두 그녀를 반갑게 맞았어요. 30년 넘게 이 호텔의 꽃을 관리해온 문옥자는 이곳의 산 역사와 다름없었으니까요. 호텔의 크고 작은 행사마다 그녀의 꽃장식은 빠지지 않았고 그 어떤 화려한 장식보다 사람들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 이건 새로 들여온 거예요? 프런트 데스크의 신입 직원이 작은 화병에 담긴 보라색 꽃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문옥자는 손끝으로 꽃잎을 가볍게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라벤더예요. 오늘처럼 바쁜 날엔 직원들에게 안정을 주는 꽃이 필요하다 싶어서 준비했답니다. 향기 맡아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때였어요. 호텔 정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장태호, 새로 부임한 호텔 사장이었죠. 35의 젊은 나이에 그룹 내 최연소 호텔 사장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미국 MBA 출신의 해외 체인 호텔 경험까지 갖춘 그는 침체된 호텔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적임자로 꼽혔어요. 첫 출근 날 장태호는 자신의 새 영지를 둘러보듯 로비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하는 가운데 그의 시선은 로비 중앙의 화려한 꽃장식에 멈췄어요. 잠시 관찰하던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이거 옛날 감성 아닌가요? 누가 이런 걸 꾸며놓은 거죠? 장태호가 비서에게 물었어요. 비서는 잠시 당황한 듯 했죠. 아, 문옥자 선생님이 30년 넘게 호텔 꽃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장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서 만족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회의 때 논의해 봅시다. 그 말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장태호는 문옥자를 스쳐 지나갔어요. 무릎을 꿇고 로비 구석의 화분을 손보고 있던 그녀를 보며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검소한 차림의 손에는 원예용 장갑을 낀 모습이 그의 눈에는 단순한 청소 인력으로 비쳤을 뿐이었죠. 여기서 일하시려면 눈치라도 좀 있으셔야죠. 사장이 지나가는데 그대로 일하시면 어떡해요? 장태호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문옥자는 고개를 들었고 그들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담담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중하다 보니 주변을 못 살폈네요. 그의 냉랭한 말에도 문옥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장태호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 로비에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죠. 누구도 새 사장에게 그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단지 꽃을 다루는 사람이라기보다 이 호텔의 영혼을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을. 사무실에 도착한 장태호는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잡힌 회의 주제는 호텔 브랜드 리뉴얼이었어요. 그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오래된 호텔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화시킬지 그 첫 번째 과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죠. 장태호의 첫 브랜드 회의는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둘러앉은 회의실에서 그는 자신의 비전을 힘차게 펼쳐나갔어요. 화면에는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의 세련된 이미지가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호텔은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디자인, 디지털 경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고객층을 끌어들일 새로운 감성이 필요해요. 마케팅 팀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호텔만의 특색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특히 문옥자 선생님의 꽃 장식은 많은 VIP 고객들이 특별히 찾는 요소입니다. 장태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꽃을 치워버립시다. 회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오랜 직원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30년간 이어온 호텔의 상징과도 같은 꽃 장식을 없애자는 말씀이신가요? 객실 부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태호는 단호했어요. 꽃은 시들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듭니다.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에는 맞지 않아요. 대신 디지털 아트월이나 조명 인스톨레이션으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유지비도 적게 들고 트렌디하잖아요. 로비 매니저 김주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옥자 선생님은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겠습니다만 장태호가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오랜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죠.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됩니다. 회의는 계속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이미 냉랭해진 후였습니다. 직원들은 겉으로는 새 사장의 지시에 따르는 모습이었지만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는 걱정스러운 대화가 오갔어요. 문 선생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김주연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옥자는 조용히 로비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무언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김주연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호텔 구석의 작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어요. 김주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새 사장님이 호텔 리뉴얼을 계획 중이세요. 그 과정에서 문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꽃을 치우라고 하셨죠? 김주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호텔에서 30년을 보냈어요.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답니다. 문옥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까지 모든 꽃을 치울게요. 김주연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그저 새로운 방향을 찾고 계신 거예요. 분명 선생님의 가치를 알게 되실 거예요. 문옥자는 미소로 답했어요. 서운할 게 뭐가 있겠어요? 꽃은 피고 지는 게 자연의 이치니까요. 제 시간도 그런 것 같네요. 그날 밤 호텔이 조용해진 시간, 문옥자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돌아다녔습니다. 30년간 자신이 꽃을 두었던 모든 자리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작별 인사를 나누는 듯 했어요.
그녀는 중앙 로비의 대형 화병에서 마지막 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장태호가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이미 모든 꽃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빈 공간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걸려있던 그림이 갑자기 사라진 벽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문 선생님은 오늘 안 오셨나요? 장태호가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침에 연락받았습니다. 더 이상 오지 않으신대요. 장태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진행될 변화였으니 좋은 결정이네요. 그는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변화의 시작은 항상 어렵지만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하지만 장태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꽃 몇 송이를 치운 것이 아니라 호텔의 영혼과도 같은 존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도 말이죠. 로비를 지나는 단골 고객 한 명이 프런트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꽃이 없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프런트 직원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호텔 이미지 개선 작업의 일환입니다. 곧 더 현대적인 장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고객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왠지 허전하네요. 그 꽃들이 있어서 이 호텔이 특별했는데. 이 말은 프런트 직원의 귀에 들어갔지만 장태호의 귀에는 닿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다음 변화에 대한 회의를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작은 변화의 파문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옥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호텔의 발길을 끊었어요. 그녀가 남긴, 혹은 그녀와 함께 사라진 것이 단순히 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호텔의 변화는 장태호의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로비의 꽃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LED 조명과 디지털 아트 인스톨레이션이 들어섰어요.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기 위한 미니멀한 디자인 요소들이 곳곳에 추가되었죠. 장태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매일 아침 로비를 지나며 자신의 비전이 실현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이런 게 트렌드죠. 더 깔끔하고 현대적이에요. 그는 집행부사장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평소보다 유난히 많은 예약 취소 전화가 걸려왔어요. 장태호는 이를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했지만 취소가 계속 이어지자 마케팅 부서에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사장님, 좀 이상한 패턴이 보입니다. 마케팅 팀장이 회의실에서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특히 단골 VIP 고객들의 취소율이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대비 30% 증가했어요. 장태호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이유는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고객 피드백을 보면 마케팅 팀장이 태블릿을 넘기며 계속했어요. 호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 특별한 감성이 사라졌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장태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데 말이죠. 아마 새로운 디자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계속 지켜봅시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죠. 2주가 지나자 호텔 예약률은 전년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호텔 평점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장태호는 전체 부서장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했는데 왜 고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숙박 부서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고객들의 코멘트를 그대로 읽어봐도 될까요? 장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꼭 꽂아주던 분 없어졌더니 이 호텔 감성이 사라졌어요. 30년간 이 호텔에 머물렀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공간이 되었네요. 문옥자 선생님의 꽃이 없는 로비는 그냥 평범한 호텔 로비일 뿐이에요. 숙박 부서장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장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할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단순히 꽃 몇 송이 없어졌을 뿐인데. 로비 매니저 김주연이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문옥자 선생님은 이 호텔에서 단순한 꽃꽂이 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30년간 우리 호텔의 얼굴이자 영혼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손님들은 그분의 꽃을 보러 오기도 했고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아침 일찍 로비에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인사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문 선생님은 작은 메모를 꽃과 함께 두시곤 했어요. 손님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춘 축하 메시지, 장기 투숙객의 건강을 염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손님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던 거죠. 장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대화가 계속되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문옥자 선생님이 떠났대요라는 말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분위기예요. 장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그렇다면 그분을 다시 모셔와야 할까요? 찾아뵙고 말씀드려 볼 수는 있겠지만 김주연의 목소리는 불확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문 선생님의 연락처가 끊겼다는 겁니다. 평소 쓰시던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돼요. 장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그분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네요. 비서에게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라고 지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장태호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첫 호텔 운영이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꽃을 치운 것이 어떻게 이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예약 취소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제 컨퍼런스인데 5억 원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장태호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그의 책상 위에는 비서가 준비한 문옥자에 관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태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파일을 펼쳤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파일에는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옥자의 실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꽃꽂이 강사가 아니라 부동산 재벌이자 거물급 자선사업가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30년간 이 호텔에서 일해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장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태호는 비서가 준비한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점점 더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문옥자의 실체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자료에 따르면 문옥자는 30년 전 작은 화훼농장에서 시작해 놀라운 사업 감각으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재 그녀가 보유한 자산은 무려 5천억 원에 달했죠. 이게 말이 되나? 장태호는 중얼거렸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옥자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청년 장학재단에 기부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녀가 호텔 로비에 놓는 꽃들은 자신의 화훼농장에서 직접 기른 것들이었고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을 소외된 청년들의 학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약 4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녀의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는 기록도 있었죠. 장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거물급 인사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로 오해하고 그런 무례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더 알아낸 정보가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장태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문옥자 선생님은 이 호텔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호텔의 당시 사장님이 큰 도움을 주셨대요. 당시 그녀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호텔에서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의 꽃을 구매해 주셨답니다. 비서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문 선생님이 성공한 후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직접 호텔 꽃을 관리해 오셨다고 합니다. 보수는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꽃 비용도 대부분 자비로 충당하셨습니다. 장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문옥자 선생님은 이 호텔의 은행 지분 15%를 익명으로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주요 투자자였던 거죠. 장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죠? 문 선생님의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단지 꽃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수익으로 청년들을 돕는 것만이 그녀의 목표였다고 해요. 장태호는 책상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왜 VIP 고객들이 그렇게 예약을 취소했는지, 왜 호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하는지, 그들은 모두 문옥자의 존재와 그녀가 호텔에 가져다 준 특별한 감성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문 선생님을 어떻게 다시 모셔올 수 있을까요? 장태호가 비서에게 물었어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장학도서관 주소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장님께서 직접 찾아가 사과하지 않으시면 돌아오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1시간 후 장태호는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꽃길 장학도서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정원과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도서관 간판 위에 새겨진 로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텔 로비에서 항상 보던 꽃 도안과 똑같았습니다. 장태호는 천천히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죠.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물었어요. 문옥자 선생님을 뵙고 싶은데요. 혹시 계실까요? 여성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생님은 오늘 외부 일정이 있으셔서 안 계십니다. 혹시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장태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그랜드파크 호텔 사장 장태호입니다. 꼭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의 눈에 인식의 빛이 스쳤습니다. 아, 그 호텔 사장님이시군요. 장태호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분명 그녀도 자신이 문옥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 남기실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여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장태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여성은 잠시 그를 관찰하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몇 분 후 돌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장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도서관을 나오려다가 벽에 걸린 액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문옥자가 직접 쓴 듯한 글이었어요. 꽃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은 다시 세상을 키웁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장태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문옥자가 단순히 꽃을 가꾸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장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케팅 팀장이었어요. 사장님, 안 좋은 소식입니다. 경제지에서 우리 호텔에 대한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오만한 호텔, 존경받는 인물을 몰라본 곳이라는 제목으로요. 장태호는 그 말을 듣고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호텔 내부 문제를 넘어 대외적인 위기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그는 내일 문옥자를 만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길은 평소와 달리 불안정했어요. 오늘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지난밤 내내 문옥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모든 대본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진심을 담아 사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9시 30분 장태호는 꽃길 장학도서관 앞에 도착했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도서관은 어제보다 더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건물 옆으로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는 다양한 꽃들이 정성스럽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 만났던 여성이 그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선생님께서 뒷뜰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세요. 그는 도서관 내부를 지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책장 사이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벽에는 장학생들의 사진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옥자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뒷뜰은 작지만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중앙에는 나무 벤치가 있었고 그 위에 문옥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와 같은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장태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위엄과 지혜가 느껴지는 인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문옥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장태호는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문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시죠. 차 한잔 할래요? 그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어요. 작은 테이블 위에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옥자가 차를 따르는 동안 장태호는 주변의 꽃들을 바라보았어요. 이 꽃들도 직접 키우신 건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문옥자는 미소 지었어요. 네, 모두 제 손으로 심고 가꾼 아이들이에요. 꽃은 참 신기한 존재예요. 같은 씨앗이라도 어떻게 돌봐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장태호는 그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찻잔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호텔의 이미지만 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문옥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사장님, 젊은 사람들은 종종 변화를 추구하며 전통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새로운 시도는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과거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위에 새로움을 더할 때 가능한 법이죠. 장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호텔이 30년간 쌓아온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지 겉모습만 바꾸려 했으니까요. 알고 계셨나요? 문옥자가 물었어요. 제가 왜 그 호텔에서 30년간 꽃을 갖고 왔는지요? 장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자료를 통해 일부만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께서 호텔의 주요 투자자시고 꽃 수익을 장학 사업에 사용하신다는 것을요. 문옥자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건 일부일 뿐이에요. 30년 전 제가 막 꽃집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가난한 젊은 과부였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어느 날 그랜드파크 호텔의 창립자이신 박준호 회장님이 제 작은 꽃집에 오셨어요. 문옥자의 눈에 회상의 빛이 어렸습니다. 회장님은 제 꽃을 보시고는 호텔 개업식의 모든 꽃을 제게 주문하셨어요. 그때 주문 금액은 제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그 돈으로 저는 작은 화훼 농장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장태호는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그날 회장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공이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요. 그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문옥자는 일어나 작은 창고로 향했어요. 잠시 후 그녀는 오래된 액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 로비에서 항상 쓰던 꽃 도안이 그려져 있었죠. 이건 제가 처음으로 호텔에 꽃을 공급했을 때의 디자인이에요. 이 도안이 우리 재단의 로고가 되었고 제 인생의 방향을 상징하게 되었죠. 꽃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은 다시 세상을 키운다는 제 신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장태호는 액자를 받아들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그제서야 그는 호텔 로비의 꽃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신념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담긴 상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무례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문옥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장태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호텔로 돌아와 주세요. 그 호텔 다시 꽃 피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더 널리 알리겠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요청이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진심 어린 요청이었습니다. 문옥자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야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장태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그는 문옥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문옥자와 장태호가 함께 들어서자 직원들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고마운 비가 내리는 것 같은 안도감이 로비 전체에 퍼졌어요. 김주연 매니저가 가장 먼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문 선생님, 정말 돌아오셨군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김주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문옥자는 미소로 답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조용했나 보네요.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연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장태호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문옥자의 존재가 이 호텔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선언하듯 말했어요. 오늘부터 문옥자 선생님께서 다시 우리 호텔의 꽃을 관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한 꽃 장식을 넘어 호텔 전체에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태호는 잠시 회의실로 모두를 초대했어요. 임원들과 부서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새로움만을 쫓다가 이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문옥자 선생님은 단순히 꽃을 가꾸는 분이 아니라 30년간 이 호텔의 영혼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그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회의실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감돌았어요. 문옥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호텔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휴식을 찾고 새로운 영감을 얻어가는 공간이어야 해요. 꽃은 그저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날 밤 장태호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상황을 점검했어요. 예약 취소가 계속되고 있었고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도 이미 여러 곳에 실렸습니다. 오만한 호텔, 존경받는 인물을 몰라본 곳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죠.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장태호가 PR팀장에게 물었습니다. PR팀장은 고민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홍보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해요. 그때 문옥자가 노크 후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어요. 괜찮으시면 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태호는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물론이죠. 어떤 생각이신가요? 문옥자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 각 공간을 새롭게 꾸미는 아이디어가 그려져 있었어요. 단순한 꽃 장식이 아니라 각 층과 공간마다 다른 주제와 스토리가 담긴 생명의 공간을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는 공간입니다. 로비는 첫 만남의 꽃으로, 레스토랑은 나눔의 꽃으로, 객실 복도는 여정의 꽃으로 꾸며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공간마다 그 꽃의 의미와 제가 지원했던 학생들의 짧은 이야기를 담은 작은 카드를 둘 수 있습니다. 장태호의 눈이 빛났어요.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호텔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 만드는 거군요. 문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묵고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성장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꽃은 제 재단의 장학생들이 일하는 농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PR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접근은 그 어떤 광고보다 효과적일 거예요. 진정성이 느껴지니까요. 장태호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당장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아가는 과정 자체가 호텔의 새로운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장태호는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랜드파크 호텔, 진정한 가치를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문옥자의 존재와 그녀가 30년간 해온 일 그리고 앞으로 호텔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죠. 언론의 반응은 예상 외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오만했던 호텔의 솔직한 자기 반성, 진정한 리더십은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와 같은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문옥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0년간 익명으로 4천 명의 학생을 지원한 꽃의 여인, 부와 명예를 숨기고 꽃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인물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문옥자의 삶과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호텔 예약률은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취소되었던 VIP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문옥자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호텔을 방문하는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그 호텔에 가면 인생이 피어나는 향기가 난다더라. 라는 말이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호텔 서비스가 아니라 그곳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호텔 전체가 문옥자의 계획대로 변화했어요. 각 층마다 다른 주제의 꽃과 이야기가 있었고, 손님들은 호텔을 탐험하듯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로비에는 문옥자가 지원한 학생들의 사진과 짧은 성공 스토리가 전시되었고, 레스토랑에서는 그들이 재배한 유기농 작물로 만든 특별 메뉴가 제공되었죠. 장태호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한 로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문옥자가 꽃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그녀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장태호는 미소 지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었군요. 옆에 선 비서가 말했습니다. 장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위기 관리가 아닙니다. 우리 호텔이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죠. 그날 저녁 장태호는 문옥자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은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호텔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장태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문옥자의 복귀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위기에 처했던 그랜드 파크 호텔은 이제 감동과 영감의 공간이라는 새로운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장태호와 문옥자는 매일 아침 로비에서 만나 호텔 곳곳을 함께 돌아보며 변화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17층 스위트룸 복도를 어떻게 꾸밀까 합니다. 문옥자가 스케치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거기에는 꿈이라는 주제가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재단 출신 중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아보면 어떨까요? 장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특히 그곳은 해외 VIP 손님들이 많이 묵는 층이니까요. 그들에게도 영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의 협업은 완벽했어요. 장태호의 현대적 감각과 경영 전략, 문옥자의 따뜻한 지혜와 인생 경험이 만나 호텔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엔 단순히 호텔 이미지 회복을 위해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장태호가 말했습니다. 문옥자는 그의 말을 끝맺기 전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이 변화를 원하게 되었군요. 눈에 보이네요. 장태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 호텔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공간이 아니라 사회에 의미 있는 가치를 전하는 곳이 되길 바라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문옥자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호텔 전층에 사람을 위한 공간 꽃장식을 기획해보면 어떨까요? 각 층마다 다른 주제, 다른 꽃,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장태호의 눈이 빛났어요.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손님들은 호텔 안에서 마치 여행을 하듯 다양한 이야기와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 꽃의 여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비부터 옥상 정원까지 호텔의 모든 공간은 각기 다른 주제로 꾸며졌어요. 1층 로비는 만남의 공간으로 다양한 색상의 꽃들이 어우러져 다양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2층 컨퍼런스 센터는 성장을 주제로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로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설치물이 마련되었어요. 각 객실층은 희망, 도전, 열정, 꿈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졌고 벽면에는 그 주제에 맞는 장학생들의 실제 이야기가 액자에 담겨 걸렸습니다. 레스토랑은 나눔의 공간으로 문옥자의 화훼농장과 연계된 농부들이 직접 기른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요리를 선보였어요.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가는 동안 호텔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VIP 고객들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문옥자의 이야기를 들은 새로운 고객들도 호텔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 유명 여행 블로거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랜드파크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다. 그곳에 가면 인생이 피어나는 향기가 난다. 각 층을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이야기들은 마치 한 권의 영감 가득한 책을 읽는 것과 같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호텔의 각 공간과 그곳에 담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났어요. 꽃이 여정 인생이 피어나는 호텔과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장태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태블릿을 들고 문옥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약률이 120%를 넘었어요. 이건 호텔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문옥자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예요. 어제는 한 가족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하더군요. 그들의 딸이 우리 호텔 5층에 전시된 장학생 이야기를 읽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요. 장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네요. 꽃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은 다시 세상을 키운다. 프로젝트 완성 한 달 후 호텔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꽃의 여정 공식 오픈 기념식이었습니다. 행사에는 호텔 관계자뿐만 아니라 문옥자 재단의 장학생들, 그리고 호텔에 관심을 가진 많은 고객들이 초대되었죠. 장태호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 이 호텔에 부임하면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겉모습만 바꾸려 했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지 못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문옥자 선생님을 통해 저는 호텔이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보이는 꽃의 여정은 단순한 장식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호텔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장태호가 문옥자를 단상으로 초대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따뜻한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저 꽃을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문옥자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꽃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죠. 저는 그런 꽃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피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문옥자 재단의 장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호텔 곳곳을 돌아다니며 꽃의 여정을 체험했습니다. 각 공간마다 다른 이야기, 다른 감동이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특별한 전시회를 관람하듯 호텔을 즐겼어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장태호는 옥상 정원에서 문옥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진 날이었습니다. 장태호가 다가가며 말했어요. 문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태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문옥자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호텔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공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답이 될 거예요. 석 달 후 그랜드파크 호텔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꽃의 여정 프로젝트는 단순한 호텔 리뉴얼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어요. 국내외 언론에서는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의 완벽한 조화라는 평가를 내렸고 호텔업계에서는 새로운 롤모델로 떠올랐습니다. 장태호는 이제 매일 아침 로비에서 직원들과 함께 미팅을 갖는 습관이 생겼어요. 옛날의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경청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리더의 모습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장태호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호텔에서 문옥자 장학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니까요. 모든 준비는 끝났나요? 로비 매니저 김주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아침부터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문 선생님의 장학금을 받았던 졸업생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장태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네요. 전시회가 열리는 호텔 2층 대연회장으로 향하는 길, 장태호는 문옥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녀 특유의 따뜻함과 소박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 오늘따라 더 빛나 보이십니다. 장태호가 인사했어요. 문옥자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옷을 입으니 어색하네요. 평소에는 꽃을 다루기 편한 옷만 입다 보니 아름다우십니다. 오늘의 주인공다우시네요. 장태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대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는 문옥자 장학재단 30주년 기념 마이너스 꽃피는 청춘들이라는 제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연회장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호텔 VIP 고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죠. 전시회는 문옥자가 30년간 지원해온 4천여 명의 학생들 중 일부의 이야기와 성공 스토리를 담고 있었어요. 의사, 과학자, 예술가,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함께 힘들었던 시절 문옥자의 장학금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는지를 담은 영상과 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던 한 사업가가 장태호에게 말했어요. 이런 대단한 일을 해오신 분이 30년간 그저 호텔 꽃을 관리하는 분으로만 알려져 있었다니. 장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역시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진정한 분은 보여주지 않고 진짜 영향력은 이름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전시회 중간 문옥자에게 헌정하는 특별 순서가 마련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젊은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대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없어 포기할 뻔했을 때 문옥자 선생님의 장학금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지금 저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객석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시회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수천 명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마지막 순서로 장태호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두 가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그랜드파크 호텔은 앞으로 매년 수익의 일부를 문옥자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둘째, 저희 호텔 내에 꽃길 카페를 오픈합니다. 이 카페는 문옥자 선생님의 장학생들이 운영하며 수익금은 전액 새로운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호텔이 단순한 비즈니스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장태호가 문옥자를 단상으로 초대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올라왔습니다.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문옥자가 말했어요. 그저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꽃은 누구에게나 아름다움을 선사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녀의 소박하지만 깊은 말에 객석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문옥자는 호텔 정원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장태호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진 행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문옥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제가 지원했던 아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니 정말 기뻤어요. 장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 호텔 이사회에 합류해 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이 호텔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저는 그저 꽃을 가꾸는 일이 좋답니다. 이사회는 사장님 같은 젊은 분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맞아요. 다만 꽃과 정원에 관한 한 언제든지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장태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호텔의 꽃은 계속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그것은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문옥자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전시의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호텔을 찾았습니다. 장태호는 로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 모습은 몇 개월 전에 오만했던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옥자는 호텔 화단에서 장학생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내 그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이 꽃, 너한텐 씨앗이야. 잘 키워봐. 문옥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청년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장태호는 그제서야 문옥자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피워낼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었던 거죠. 호텔은 이제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현대적인 경영 방식과 오랜 전통의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났어요. 장태호의 비전과 문옥자의 따뜻한 철학이 만나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하나의 문화공간, 나눔과 영감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매년 꽃의 여정 프로젝트는 새로운 주제로 업데이트되었고 문옥자 장학전시회는 호텔의 연례 행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분은 보여주지 않고 진짜 영향력은 이름을 앞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을 키우는 꽃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피어난다는 진리를. 문옥자가 로비에 놓는 꽃들은 이제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호텔의 철학과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처럼 호텔에 머무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어져 갔습니다. 꽃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은 다시 세상을 키웁니다. 오늘 문옥자의 꽃길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이야기의 영감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 더 많은 마음에 희망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